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선거 유세의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뒤집기에 나섰고 바이든 후보는 우위를 지키기 위해 방어전을 펼치는 양상인데요. 이런 가운데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 오늘 상원을 통과하면서 앞으로 표심과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조 바이든 후보가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격차가 이달 초보다 좁혀졌지만 전국 단위로는 바이든 후보가 상당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 분석 웹사이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를 조합한 결과를 보면 바이든 후보는 전국 단위에서 50.8%의 지지율로 트럼프 대통령을 7.9%포인트 차로 따돌렸습니다. CNN 방송은 현재 추세라면 바이든 후보가 290명의 선거인단을 이미 확보해 경합주 6곳의 선거인단 85명을 제외하더라도 선거인단의 과반 270명을 넘어섰다고 예측했습니다. 대선 승리가 가능한 매직 넘버를 넘어섰다는 것이죠. 선거 전문 매체 538은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87%로 예상했습니다. 또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예측 모델은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96%로 봤습니다. 2주 전 91%보다 5%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곳이죠. 선거 때마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미시간을 비롯해 6개 경합주의 경우 오차 범위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도 경합주 6곳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쪽이 4%포인트로 전국 단위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뒤졌지만 선거 당일 승리한 2016년의 뒤집기를 재현하는 걸 노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장 유세에 강점이 있다고 보고 경합주를 중점적으로 누비고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현상 유지에 방점을 둔 듯 비교적 적은 일정을 소화하며 굳히기에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4년 전에 여론조사가 틀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더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4년 전 상황과 현재 상황 좀 다르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의혹을 고리로 도덕성 흠집내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4년 전 막판 대선판에 뒤흔든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에 비해서는 파괴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CNN은 지난 대선에서 확실히 뒤져있던 트럼프는 이맘때 빠르게 상대 후보와의 격차를 좁혀갔지만 올해는 그런 약진을 볼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4년 전에는 클린턴에 대한 이메일 재조사 발표가 직격탄이었지만 올해는 그런 규모의 폭탄 또한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아들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이 막판에 다시 점화했지만 그 파괴력은 4년 전에 훨씬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오히려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해지면서 선거 전에 최대 쟁점으로 비상한 대응 실패론이 트럼프 대통령을 옥죄는 형국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맞물려 감염을 우려한 유권자들이 대거 사전투표로 몰린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선거가 일주일 남았지만 사전투표 참여자는 벌써 6천만 명을 돌파해서 이미 4년 전 전체 사전투표자 5,800만 명을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이들의 절반은 민주당 지지층이라는 분석이 나오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트럼프 대 바이든의 인물 대결로 선거전을 끌고 가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양상은 트럼프 대 반트럼프 구도로 비칩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심판론 쪽으로 무게가 실린 듯한 모양새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정말 올해 미국 대선, 이 코로나19 속에 치러지는 대선이라서 그런지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우편 투표를 놓고 법정 충돌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우편 투표가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겁니다. 미국 대선의 투표 방법은 우편 투표, 또 조기 현장 투표, 선거 당일 현장 투표로 나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여러 주가 우편 투표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문제는 우편 투표에 따른 개표 지연으로 당선인 확정이 늦어지거나 당일 현장 투표 결과와 우편 투표가 포함된 최종 개표 결과가 다를 경우 불복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가 조작되거나 중복 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며 우편 투표는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론조사나 사전투표 유권자의 지지정당 정보 분석 결과 우편 투표는 민주당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상대적으로 현장 투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박빙 승부가 전개될 경우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일 현장 투표 결과에서 앞서면 바로 승리를 선언하고 이후 우편 투표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를 뒤집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으로 간다는 시나리오죠. 네. 올해 바이든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지연 속에 근소하게 패할 경우 소송 개연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편 투표의 신뢰성에 이의가 제기되고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 소송이 벌어지면서 각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 확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짓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양측은 소송전에 대비해서 대규모 법률팀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해서 이 판단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 베럿 대법관을 지명했다는 것을 두고 또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인준안이 통과를 했다고요? 네, 에이미 코니 베럿 미국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이 오늘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막판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상원은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성 52대 반대 48로 베럿 지명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내 이탈표는 수정 콜린스 의원이 유일했습니다. 이번 가결은 대법관 인준 문제를 놓고 여야 간의 두 동강으로 쪼개진 미 의회 내 그리고 미국 사회 내 분열과 양극화를 보여준 사례로 꼽힙니다. 보수 성향인 베럿 대법관의 합류로 연방 대법관의 이념적인 지형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확실한 보수 우위로 재편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 낙태와 총기 규제, 의료보험 등 주요 사안에서 보수 성향의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일고 대법원이 대통령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베럿 대법관의 조기 인준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인준 절차가 불법적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법관 증언과 같은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선거란 정치적 영역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을 가능성까지 김지수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